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자, 소유권 세율, 여기에 곱하기 이제 세율, 이미 앞에 배웠는데 취득세 할 때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 외우라고 했던 거죠. 상상8, 무815, 유언투, 보팔로 032 외우고 있을까? 취득세 할 때 상상8, 상속은 1000분의 3, 1000분의 8. 무815 무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원투 유상승계 취득은 1%, 2%. 보팔로 보존등기 1000분의 8. 그렇잖아요. 취득세 문제 나오면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면 되지. 플러스 2%딱 하니까 취득세 문제 나오면 농지 상속받았다 2.3. 농지하는 거 받으면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으면 2.8, 일반이 받으면 3.5,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 농지하는 거 4%, 원 취득하면 2.8%, 이게 취득세였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문제 나오면 2%만 지워버리면 돼. 0.3, 0.8, 0.8, 1.5, 1%, 2%, 0.8 이겁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잖아. 우리 소유권 등기는 지금 뭐하고 통합됐다? 뭐하고 통합됐다? 취득세와 통합됐잖아. 취득세와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와 통합됐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소유권 등기는 등록면허세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와 소유권 등기를 통합해서 취득세를 만든 거야. 여기 왜 나오냐고? 원래 등록세는 소유권 아닌 등기가 난 거지. 소유권 등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 왜 나와서? 문제는 통합되기 이전에 취득했다는 거지. 2011년 통합됐거든. 통합되기 이전에 나는 부동산 취득했다. 건축물 신축해서. 야, 건축물을 신축했다. 언제 신축했냐? 2010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신축한다. 보존등기를 안 한 거야. 안 했습니다. 취득세 냈을까 안 냈을까? 그 당시 취득세 냈을까 안 냈을까? 냈지.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하면 내야 되거든. 취득세는 냅니다. 취득세는 냈어. 등록세 냈을까 안 냈을까? 등록세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지. 등록세는 등기 등록 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 그럼 지금 와서 이제 2020년 와서 지금 등기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지금 등기하려니까 선생님 통합되기 이전에 취득세는 내셨는데 등록세는 안 내셨네. 그럼 지금이라도 등록세는 내셔야지. 등기단 세금은 그렇다고 취득세 내라. 취득세 내라니까 앞에 취득세는 냈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유권 등기 등록세는 통합되기 이전에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냈지만 등기하지 않고 있던 걸 지금 와서 등기한다면 요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2012년 이후는 취득한 것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2012년 이후 취득한 건 전부 다 취득세 낸 거지. 항상 전제는 통합되기 이전에 취득하고 취득세는 냈지만 등기 안 하고 있던 걸 지금 와서 낸다면 등기란 세금은 지금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자 그렇게 의미는 그런데 좋아. 그럼 2010년도 취득한 것을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0년 지나서 등기한다? 혜택 줄까 불이익 줄까? 등기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가 10년 지나서 등기합니다. 혜택 주겠습니까? 불이익 주겠습니까? 불이익 주지. 그래서 당신은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어떻게? 당신은 농지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8, 비영리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15, 농지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20, 1000분의 8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부동산 소유권 등기 세율이 이건데 당신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1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농지 여부, 비영리 여부 상관없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상상8, 무815, 유언투, 보팔로 032 한 다음 일단 등록세는 그중에 무조건 큰 놈만 찾고 취득세는 플러스 2%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다만 단 주택 알잖아. 주택의 유상 취득. 주택의 유상 취득은 이미 취득세에서 지금 통합해서도 6억이 아니라 1%밖에 안 받는데
그렇죠? 통합해서도 1%밖에 안 없는데 6억 이하는 이미 취득세 앞에 2% 냈는데 종전 통합되게 취득세 2%였거든. 2% 내는 상태에서 또 여기 2%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4%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주택의 유상 취득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종전 취득세, 주택세율, 취득세, 주택세율. 기억나죠, 이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고 9억 초과는 3%, 그 취득세, 주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서 100분의 50을 곱하여 구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랍니다. 이 세율을. 결과적으로 등록세 지금은 6억 이하일 때는 0.5%만 적용시키고 그럼 앞에 취득세 2% 냈으니까 지금 0.5%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지금은 1%보다 높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100분의 50, 그러니까 취득세, 주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구한 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네. 소유권 등기 세율 그렇게 보는 겁니다. (551쪽에) 소유권 등기 나오죠. 보팔로 하니까 보조등기 1000분의 8 유상승계 유원투 가운데 큰놈 투 2% 1000분의 20 그다음 상속 외의 무상취득 무팔 1호 1000분의 15 큰놈 1000분의 15 상상팔 무조건 큰놈 1000분의 8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다음 뒷장 넘겨 소유권 아닌 권리는 건수로 하는 걸 빼고는 모두 세율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1000분의 2 0.2% 하나밖에 없고 적용의 특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유상 취득은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중과세 할 거 없죠? 제가 취득세 할 때잖아.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을 설치하고 법인을 전입할 때 그 법인 등기 이런 그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딱 3배 중과세 이렇게 하면 되지. 내용은 몰라도 돼. 왜? 내용은 취득세와 똑같거든. 이 내용 자체는 취득세에서 묻지 등록에서 묻지 않습니다. 항상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이 법인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3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뒷장 넘겨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런 경우도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온다면 지문 하나 정도 이런 거지. 얘도 단서 이런 거야. 국가, 지자체 등이 고딕으로 돼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등록면허. 국가 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등록면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쓰는 거고 그럼 이런 거잖아. 갑이 조세를 체납해서 갑이 조세를 체납했다. 체납된 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등이 요 사람의 부동산,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들어간다. 압류등기 들어갑니다. 이 압류등기는 왜 하는 거죠? 이 압류등기 왜 합니까? 국가, 지자체 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행하는 등기잖아. 자기의 채권을 받으려고. 당연히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왜? 국가, 지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행하는 등기거든. 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우리 지방세 운용세칙에는 통칙에는 뭐라니까? 지방세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칙은 지방세를 해석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내리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해석 지침입니다. 절대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해석 지침이야. 거기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압류등기 했다가 이 양반이 어떠거라 싶어 세금을 납부하잖아. 세금을 납부하면은 뭐 해야 돼? 압류했던 거 풀어줘야지. 압류해제등기. 요거는 과세다, 비과세다? 그럼 과세다, 비과세다? 이것도 비과세한답니다. 이것도 비과세한답니다. 법에는 없는데 통칙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여 압류했던 것이 납부함으로써 압류 해제한 등기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록의 범위, 통치 규정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의 등기, 등록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 딱 한 번 요즘은 나온 적은 있어.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압류 등기는 물론이고 압류 해지 등기도 모두 과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밑에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그 가운데에서는 2번과 3번 봅니다. 2번과 3번.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그 네 가지 공통점 뭐다? 그 네 가지 공통점이 변경 등기라고. 변경 등기 비과세 안 하잖아. 그렇죠? 변경 말수 건수에 따라 하지. 여기에 있는 변경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변경이 아닙니다.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이거든. 정책적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마산, 진해, 창원 통합에서 창원시가 됐잖아. 그렇죠? 아니면 우리 울진 압니까? 혹시 울진? 울진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울진 딱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아, 울진 대게. 또 여행도 안 다니고 뭐 하는 게 없네. 울진 성류굴, 울진 불영계곡, 불영사, 울진에 강도 꽤 유명한데 연어굴로 온다고. 꽤 많습니다. 울진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신혼여행을 울진 가시다 분도 많더라고. 울진 성류굴 같은 거, 아니면 저 단장 고수동굴 같은 거 보시기도 하고, 그 근처 내려오다가 뭐 온천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요쪽의 부분들은 경상도 쪽은 옛날 신혼여행을 북어 하와이 갔다 오더라고. 북어 하와이. 제주도 간 사람은 진짜 부자였고, 아니면 신혼여행 같은 거 없이 하룻밤 차가 집에 가고 우리 집에 자고 생활을 떠나고 살든지 이렇게 참 많이 했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은 전부 해외 가더라고. 저는 신혼여행 어디 갔을까? 제주도 갔지. 제주도 그때 다 제주도 가는. 그때 해외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해외도 그 당시에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 가려면 막 특별한 사유 아니면 해외를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제주도 다 갔다 왔는 기억 납니다. 다 같이 줄 서가 사진 찍었던 기억나는 거. 우리 추억도 있다. 아니 관광사에서 여행사에서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 대형 버스 해가지고 쫙 두 명씩 쭉 앉아간데 사람이 5명이 남는 거야. 6명이. 네 팀이 남는 거야. 8명이. 그래서 자기들이 부랴부랴 12인승 버스인가 소형 버스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안내 가이드 한 명 붙이고 4팀만 따로 돌리더라고. 그 팀에 내가 또 끼있더라고. 4팀에. 그 조장을 만들 때 쭉 가이드 아가씨가 쫙 보다가 나를 딱 집어가서 선생님이 면세도 제일 많이 보이시고 하니까 이제 신혼여행 기간 동안은 팀장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다가 저녁 때 같이 4팀이 소주 한잔 해서 나 민증을 까니까 내가 제일 막내더라고. 제일 노화됐다는 이야기잖아. 연식이 참 이거. 그 양반들하고도 한 20년 동안 계속 만났습니다. 부산은행 다니는 놈하고 아저씨도 놀고 아주머니 미장원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제일 부러웠던 그 집이야. 샷단에 아저씨 집이 놀고 아주머니 미용실하고 진짜 부럽대. 어쨌든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나는 울진이가 뭐 어디야? 앞에 경상북도 울진입니까? 강원도 울진입니까? 원래 강원도 울진이었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울진이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경상북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꽤 많습니다. 인삼만에 금산이잖아요. 금산. 금산도 전라북도 금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이런 것처럼 행정구역이 바뀌잖아. 그럼 나는 울진에 있다가 강원도 울진에 있다가 경상북도 울진 바뀌면 등기부상 고쳐야 돼. 변경을 깨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과세한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 앞에는 무슨 정권이더라? 문재인 정권 앞에 무슨 정권이더라?
박근혜 자꾸 최진실 정부가 생각나고 최진실 정부 됐을 때 박근혜 지역구가 원래 달성군이거든. 그게 경상북도 달성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지. 노태우도 원래 집이 803 밑입니다. 그 803이 경상북도 달성군 80면이거든. 지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80입니다. 공산면이야. 이런 것처럼 행정국이 자꾸 바뀌어요. 그때마다 변경 등기한다. 부산도 그렇고 부산 살고 있는 사람도 경상남도 부산시 있다가 부산직화시 됐다가 부산광역시 되면 그때마다 변경 등기해야 되고 그때마다 세금을 받아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더 읽을 필요 없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이런 등기 등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똑바로 적어 신청했는데 등기 공무원이 받아 적는 과정에서 아이고 내일까지 4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냐다가 4자 적는 경우 있거든.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걸 바르게 고치는 것도 과세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쉽게 말은 되게 많아도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인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경 등기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바르게 잡는 등기 등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고, 그다음 3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 끝죠. 지목이 묘지인 토지 앞 취득삼 했을 건데 시험에는 지방세 가운데 원래 묘지대여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묘지대여 과세는 취득세밖에 없어.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중과 기준 세율 2% 하는 것에 묘지가 있거든. 왜? 원래 등록세가 비과세였거든. 그 통합 때도 등록세는 비과세니까 취득세만 받은 거야. 여기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내고 이런 확률은 거의 없어. 지문 하나 정도 냅니다. 제일 많이 냈던 게 국가 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 이거 제일 많이 언급한 거고. 그다음 부가와 징수, 납세지. 등록하면서 납세지를 쭉 보니까 거기에 10번, 11번, 14번, 10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4번 별표. 10번, 11번, 14번 별표. 별표 다 쳤습니까? 별표 다 쳤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 등록면허세 납세지 가운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얘밖에 없어. 우리 지방세는 원칙이 물세기 때문에 납세지는 물건 소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물건 소재지. 근데 시험에는 지방세 전체를 통틀어 납세지를 사람 따라가는 게 얘밖에 없다는 거야. 얘 빼고는 전부 어떤 지방세나 어떤 물건 소재지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그 1번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지, 선박, 선정항 소재지. 5번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법인 등기, 사무소 소재지, 상호 등기, 가게 이름은 영업소 소재지, 광고 소재지, 의장 소재지. 쭉 따라가잖아. 그런데 10번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영업의 그 밑에 지식재산권, 담보권. 10번, 11번, 10번. 공통점 뭐죠? 공통점은 모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에 특정 장소라는 게 없다는 거지. 부동산은 자기 부동산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등록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해밍웨이 같은 거. 해밍웨이 저작권은 저자 사후 죽고 몇 년 이렇습니다. 그 해밍웨이 저작권이 저작년인가까지가 끝이었어. 그 전에 해밍웨이 책을 출판사가 찍어내려면 저작권을 줘야 되는데 저작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밍웨이한테 저작권 주지 않아도 마음대로 책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 옛날 우리 TV에 임꺽정 드라마 한 적이 있거든. 압니까? TV에 임꺽정 드라마에서. 임꺽정 저자가 누군데? 임꺽정 소설의 저자가 홍명희 선생입니다. 벽초 홍명희가 저자인데 그 양반이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부주석까지 했습니다. 부주석까지. 그 집의 자제분도 현재 북한의 그 문화예술계 쪽으로는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럼 임국적 드라마 만드니까 저작권료 준다 안 준다? 줄까 안 줄까? 북한에 있는 부주석인데 줬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여서 저작권료 지불했습니다. 저작권료 안 주고 임국적 드라마 만들면 위에서 저작권 달라고 안티그룹 막 난리 납니다. 이런 것처럼 다 줍니다. 이렇게 저작권, 특허권, 출판권, 디자인권, 시동시장권 이런 것처럼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적 권리는 특정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작권자, 출판권자 이런 것이 바로 납세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딱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자. 그 다음 뒷장 넘겨서 556쪽 신고납부. 지금은 그래 합니다. 이제 우리 5, 6월 달 들어가고 하면은 뒤에 556쪽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런 거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의 머릿속에 놓은 지적 권리 빼고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자는 거. 그 다음 부가와 징수. 자, 이건 취득세 했던 거 새로 복습. 우리 취득세는 이렇겠지. 원칙이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그 다음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거였고, 또다시 특례적으로 중과 아니었던 것이 취득 후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뀐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했던 게 부과하는 대상, 추징하는 대상 등으로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이게 취득세였거든. 그럼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등록 보세요.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갔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타인에게 돈 빌려줬다. 며칠 안에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 전세권 설정하고자 하면 내는 거고 안 하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저당권 설정하면 내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 그 등록에서는 원칙으로 며칠 안에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없어. 등록에서는 며칠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원칙이 뭐냐고? 이게 원칙이야. 등록에서는 당신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납부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놈이 예외야. 요놈이 예외. 등록 면허세도 중과 아니었던 게 등록 후에 중과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감면받았던 게 등록한 이후에 부과대상 등이 되면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라. 그 취득세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 낸다? 요놈 됩니다. 요놈. 꼭 취득세처럼 등록면에서도 등기 등록한 후 60일 안에 이런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나 문제 그래 내는데도 따라가시면 참 신기해. 등기 등록한 이후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이런 게 있어. 제가 뭐래? 대한민국은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에 관련된 세금을 냈다는 영수가 있어야만 등기를 받아주거든. 그 등기 등록하고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권리 취득 후 60일 안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등록에서는 원칙이 당신이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에 신고납부하라. 단 예외적으로 이런 것. 그 이제 특례적 이런 것이. 신고납부하라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 안 하면 뭘 적용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지. 그런데 납부는 했답니다.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는 했답니다. 근데 납부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세금을 낸다는 말은 과세 표준이 얼마다 곱하기 세율하니까 세금이 이 금액 나왔다. 이 금액 내는 거잖아. 납부한다는 말은 신고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법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봅니다. 신고하고서 납부하는 걸로, 이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신고불성실 가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죠. 신고에 대한 가산세 이런 거 없습니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요즘은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이거. 요즘은 왜? 등록면허세의 특징이 있거든. 취득세는 신고 안 했다. 무조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어제도 뭐 1번 원칙이 뭐다? 등록하려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그다음 밑에 중과 아니었던 게 중과되거나 비과세 감면받았던 게 하면 60원 안에 신고 납부하고. 그다음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세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과수신고가산세 이런 거 징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또 신고 등을 하자면 보통징수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와 똑같으니까 됐고, 다 했네. 등록면허세 뒤에도 원칙은 지방세 뒤에는 지방세 부가세 나오니까 559조 지방세 뒤에 지방세 부가세 원칙은 지방교육세 나온다. 단 감면을 받으면 농특세가 나올 수도 있고 끝입니다. 그렇지. 26회 문제 밑에 나오죠. 26회 문제 올바른 걸 찾으라고 1번 부동산 등기단 납세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OX 틀렸잖아. 이런 지문 보고 생각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가라니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거 빼고는 어떤 지방세 나와도 물건 소재지 가야 되지.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다 이래 가야 되겠지. 2번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금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는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도 납부하였다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5 아니잖아. 상상 8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15는 무파리로 상속이 아닌 무상 취득일 땐 1000분의 15지만 상속은 상상 8 1000분의 8 해야 되지. 5번 대도시 밖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 등기 100분의 200 아니죠? 3배 중과세잖아. 대도시에 관련된 법인 등기 3배 중과세. 그럼 100분의 300 해야지. 정답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표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오케이. 이게 정답이잖아. 이런 문제 틀리면 노답.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요 놈까지가 등록면허세였고 프린트물에도 등록면허세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적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재산세. 지금까지 취득 관련 세금이었고 이제 보유 관련 세금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 개요 나오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납세분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시군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여 본래의 재산세와 합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로서 시군세이다.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기초지자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런 말 정말 막 나오는데 뭔 말인가 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은 재산세로 말하지만 옛날에 2010년까지만 해도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세라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이게 목적세였거든. 근데 이게 2011년 들어오면서 요 두 가지 세금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여서 재산세 되고 요 놈을 원래 있던 재산세
요 놈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합니다. 재산세 지금 어쨌든 재산세가 이 두 가지 합한 걸 의미하는 뜻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이며 특징 봅시다. 밑에 특징. 시장군수 구청장의 과세는 시군세이다. 또 과세 물건 소재지 당연히 납세지도 물건 소지가 될 거고 다만 단서는 크게 신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서울특별시만큼은 서울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하고 큰 의미 없고 2번 과세 기준 1 알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납세무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 다음 3번 재산세는 과표와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로 이 뭐지? 과세관청이 과표와 세금을 결정한답니다. 이게 바로 납세 확정 시기 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되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과표와 세금을 결정함으로 확정되잖아. 즉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언제 확정됩니까? 과세 주체의 결정에 따라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고 4번도 원칙은 물세다. 원칙은 물세인데 지방세는 다 물세다 했습니다. 원칙은 물세인데 단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인세의 성격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5번 이건 놔두고 6번 보통징수로 한다. 그러므로 보통징수로 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강하게 가산세지. 이건 보통징수 고지서 오는 세금 대신 안 하면 가산금이 나오지. 가산금. 그 다음 7번 재산세는 물납제도도 있고 분납제도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서 유일하게 물건 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물건 된다. 금전 대신 물건 낼 수 있는 게 지방세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 국세는 상속세 하나밖에 없는데 상속세 시험 안 나오거든. 그 물건 납부 이렇게 말하면 항상 재산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납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가운데 세금을 나누어 내겠다는 게 또 재산세밖에 없어. 국세는 양도소득세도 나누어 낼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나누어 낼 수 있고 한데 지방세는 오직 재산세에 대해서만 분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소액 징수 면제 했잖아요.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고지산장마다 세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2,000원 미만일 때 세금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제도 있다고 있죠. 뒤에 가면 새로 다 나올 겁니다. 과세 대상, 자, 무엇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가? 그 교재 보니까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그리고 재산세 과세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무엇에 따라 간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한다. 이를 현황 부과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합니다. 공부상에 등재된 용도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면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 그리고 앞에 배웠던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은 사실주의과세, 실질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재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대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 옛날에 토지대장에 등재 안 된 토지는 과세 안 한다는 등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다 과세합니다. 자,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리고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잠시 봅시다. 칠판. 지금 우리가 재산세 이렇게 말하지.
이게 또 옛날에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받았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받고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별개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는 종합토지세 이래 받았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내고 주택 건물은 재산세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된 거야. 통합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오냐니까 주택이라는 게 딱 튀어나오더라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면서 주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고? 옛날에는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내고 주택 건축물은 재산세 냈는데 이제 재산세라고 통합되면서 재산세, 통합되면서 주택이 나온 거예요. 주택.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은 이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하지 않고 주택은 토지와 건축을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과 같은 우리 학원에 있는 상가 건물 이런 거는 재산에 나올 때 건물분 재산세 얼마, 토지분 재산세 얼마 이런 겁니다. 하지만 주택은 건물분 얼마, 토지분 안 나옵니다.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주택이야. 주택은 반드시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써야 된다. 반드시 토지 건축물을 통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는 갑소유다. 주택인데 주택의 토지는 갑이 소유고 주택 건물은 을소유다. 건물은 을소유. 토지와 건물을 주택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세액을 산출할 때는 토지와 건축을 합쳐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 일단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각각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토지 이럴 때는 단 주택의 부속 토지는 빼고 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건축물 할 때 단 주택 건물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주택 건물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야 재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리 알면 되지 큰 의미는 없어. 교재 보니까 토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건 물론이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 밑에 기본 통칙에 사실상 토지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다. 즉 토지할 때는 등록,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이고 건축물도 그렇고 주택의 정의 재산 주택이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딱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자, 칠판. 토지와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은 토지도 포함시키지 않고 건축도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토지와 건축을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토지분 얼마, 건축분 얼마 이게 아닙니다. 합쳐서 그냥 주택에 대한 세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은 앞에 배웠잖아. 양가로 2번은 취득세 할 때 어떤 지방세가 나오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때는 그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장 양가로 3번 겸용주택, 양가로 4번 다가구주택 이거는 세율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 항공기, 선박 이런 거 합니다. 569쪽 과세상별 토지의 구분 나오죠.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4쪽에 재산세 하면서 중요 성격, 그다음 과세 대상
그리고 대상의 토지의 구분 나오고 있죠. 토지의 구분 나와. 현재 대한민국은 토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분리 대상 토지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자주 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냈어. 예를 들어서 뭐 11회 시험부터 20회까지 딱 10번 시험 치는 동안 토지의 유형 구분 문제만 13문제가 나왔습니다. 13문제가. 거의 매년 빠짐없이 냈습니다. 근데 21회부터 문제가 서서히 나오지 않다가 근데 근래 또 최근 28회, 29회 또 들어서는 또 토지 유형 구분 문제 또 내더라고. 그러니까 토지 유형 구분은 무엇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은 연분, 전분, 6등급, 9등급 나누어 과세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토지를 하면서 연에 따라서 완전 대풍년도는 해도 있을 거고 풍년도는 있을 거고 평작인 해도 있을 거고 별로 안 좋은 해도 있을 거고 가뭄된 해도 있을 거고 대가뭄 될 때도 있고 6개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세금을 받는 내용을 비율 달리 했습니다. 참 현명하잖아요. 말 그대로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뭐 적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또 그 전에 따라서 이 농지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말대로 뭐 문제는 옥답에 천수답이고 옆에 강도 있고 물폭이 참 좋은 게 있는 거 있고 산 비탈에 처박혀 있는 거 흥달에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그 5개, 9개로 나누어서 세금을 달리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즉 강남 한복판에 있는가 물처럼 저 안동 꼴짜기에 산 밑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했다는 거지. 문제는 정책이 좋으면 뭐합니까? 정책이 좋으면 뭐해? 진짜 강 옆에 막 물 풀 수 있는 여기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세종대왕 입장 볼 때는 진짜 세금을 많이 받는 땅인데 저 고을로 넘어간 고을 원립이 이거는 최저 등급으로 나누어 버리고 산 비탈에 지금 뭐 겨우 콩이나 겨우 심을까 싶은 걸 상등급을 해서 빡빡 받고 이럴까? 결국 위에 아무 정책이 있어도 밑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개판 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조선 초에 비해서 조선 말에 가니까 장부상에 토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은결, 압니까? 옛날에 결의했거든. 한결당 얼마인데 은결이라고 숨겨놓은 땅. 대장상에 안 올리고 그냥 숨겨놓은 땅이 전국토에 있는 농지 면적의 그냥 10%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금을 그럼 못 받는 거지. 참 무슨 옛날 대한민국 조선시대 세금은 연자제였거든. 연자제인데 아버지가 못 내면 아들이 이연자제가 아니고 동네 사람 연자제입니다. 동네 사람 연자제야. 옆집 사람이 세금 못 내잖아. 옆집 사람이 내야 돼.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세금 도저히 임진된 이후에 진짜 굶어 죽을 처지가 돼 세금 빡빡 걷어가니까 이 양반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남아있는 마을 사람도 해야 되거든. 못 견디겠거든. 이 양반도 도망가. 이 양반 도망가고 마을 전체가 텅 다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이후에 가면 중후기쯤 가면은 유민 떠들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국민의 3분의 1이 정착 못하고 떠들어냅니다. 중국 것도 막 전부 산적이다 이거. 우리도 산적할 만큼 인격정 등등 장기에서 매는 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참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개나 지금이나 있는 놈들은 됐다. 나쁜 짓 하면서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땅을 파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잠시 후에 흥분해서 더 정보를 잠시 후에 토지 구분 영토 파괴 흥분보다도 잠시 후에 이제 세계적 세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